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물류 세계의 물류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무역과 물류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할 순서는 무역과 물류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물류가 무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물류를 담당하는, 무역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국제 물류 기업의 어떤 면에서 어떻게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우리가 유통과 물류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무역과 물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역이라고 그러면은 외국 다른 나라와의 거래죠. 그래서 국가 간에 서로 물품을 교환하고 매매하는 것을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데, 하고요. 이렇게 무역에서 움직이는 그런 물동량을 운송해주고 취급하는 물류를 이제 국제 물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무역과 물류의 관계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류가 무역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국제물류는 무역 활동의 일부분이라고, 무역 활동에 포함되는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류는 운송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래서 거기는 보관, 하역, 통관, 포장, 그리고 정보 활동,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이제 물류로 하기 때문에, 물류를 무역의 일부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서로 별도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역과 물류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무역 거래가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물류 수요가 발생해서 국제 물류가 할 일이 있을 거고, 또 물류가 그 기능을 잘 감당해야 무역이 완성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류와 무역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면은 그 관계는 더 긴밀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를 보면은 매년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2021년에는 70.1%였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이 총생산 GDP 중에서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한 70%가 되고 나머지 30%가 내수에 의존한다는 그런 얘기죠. 무역 의존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70% 정도를 무역에 의존하게 되면서 무역이 잘 돼야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경제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무역이 이렇게 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국제 물류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운송 수단별 분담률을 보면은 국내 물류인 경우에는 도로 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한 70% 이상이 되고, 나머지가 연안, 해상 운송, 철도, 항공을 이제 항공이 차지하고 있는데, 국제 물류인 경우에는 다르죠. 북쪽이 막혀 있어서 도로 분담률이 이제 없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해상 운송하고 항공 운송인데, 물동량면으로 봤을 때는 해상 운송이 99.7%인가 거의 다죠. 나머지가 이제 항공 운송이 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금액면으로 봤을 때는
해상 운송이 63% 넘고 항공 운송이 36% 정도를 이제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국제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상 운송하고 항공 운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국제 물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즉,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 시스템이 붕괴되고 복구돼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출 물량을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을 겪은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또 우리나라 제일 큰 해운회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한 번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우리에게도 한 번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물류가 무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무역의 당사자로는 수출업자, 엑스포터와 수입업자, 임포터가 있고요. 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대개는 외국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잘 모르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수출 대금을 먼저 받으려고 그러고, 수입업자는 돈 주기 전에 물건을 먼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가 먼저 받으려고 하려면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에 이제 은행이 개입해서 서로 대금을 주고받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는 역할을 이제 은행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기관으로서는 세관이 개입을 해서 수출입의 신고도 받고 관세도 매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 물류회사, 운송회사들인데요. 무역 당사자 간의 대금 결제 방법도 정해고 선적 방법도 이제 정해지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운송해주고 하는 기업들이 배로 가는 해운회사하고 비행기로 하는 항공회사들이 있고, 중간에 포워더라고 해서 운송 주선업자들이 있고요. 또 물건을 컨테이너를, 화물을 배에 실어주고 내려주는 항만업자들이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비행기로 옮기게 되면은 에어웨이 빌이라는 그런 운송 서류가 발행이 되고, 해상 운송일 경우에는 선화증권이라는 비ll 오브 레이딩이라는 서류가 운송회사로부터 발급이 됩니다. 이 해운회사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이라는 그 서류는 물건을 받고, 선적지에서 물건을 받고 화물을 받았다는 그런 영수증으로서의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물건을 찾을 때에도 원본 선화증권이 있어야 그거를 이제 교환해서 물건을 내주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대금 지급을 할 때 은행이 개입되는데, 이 그 선적 선화증권하고 다른 선적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은행이 이제 수출업자한테 수출 대금을 지급할 텐데, 이때도 사용되는 것이 이 선화증권이라는 서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물건이 선적지에서 선적돼서 도착지까지 가는 중간에 물건을 또 이제 사고 팔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선화증권 자체가 지표와 같이 유가증권이라서 이 선화증권을 양도함으로써 화물 자체를 양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인데, 이런 물류회사, 해운회사가 이러한 선적 서류를 발행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예, 앞에서 본 대로 무역에 있어서 이런 그 물류기업, 국제 물류기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해운회사나 항공회사 같은 물류기업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 그 무역회사가 물류, 운송까지도 수행해야 되므로 앞에서 봤던 상물 분리에 의한 그런 그 전문화도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핵심 역량 강화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류 운송에 대한 효율성도 낮고 무역이 이제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류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무역에 큰 장애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역 의존도가 높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물류를 수행하는 해운회사, 항공회사, 그리고 종합물류회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한진해운 파산 후에 우리의 국제 물류 인프라, 해운, 항공, 회사의 그런 가지고 있는 시설, 자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나라의 기반 시설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관리하고 육성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무역과 물류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과 국제 물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해운회사나 항공회사 같은 그런 국제 물류 기업이 없거나 역할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중요한 무역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역과 물류는 상호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만약에 우리나라 해운회사하고 항공회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외국계 해운회사하고 항공회사의 서비스를 이제 우리나라 무역회사들이 이제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외화가 외국 항공사, 외국 해운회사한테 넘어갈 것이고요. 외화가 유출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외국 기업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무역회사들이 아주 좋은 서비스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국제 물류를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해운회사, 항공회사, 그리고 종합물류회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류와 유통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물류하고 국제거래인 무역에 대해서 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물류와 전자상거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라고 하면은 종래의 그런 유통 방법이 아니고 인터넷, 컴퓨터, PC를 이용해서 상품을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죠. 요즘에는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소셜 커머스가 등장하고 거기에 해외하고는 직구하고 역직구가 등장하면서 물류의 역할이 더 증대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물류가 이런 전자상거래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물류 서비스도 풀필먼트하고 라스트마일 배송 같은 개념이 등장해서 이런 배송이 더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